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냐 이런 이유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이런 오리 새끼가 백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형상화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보는 이런 이지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저성장 섹터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미움 우리 새끼처럼 이렇게 저평가 받다가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이런 백조가 되는 그런 성장 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경영학에서는 산업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산업결정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해자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경제적 해자 개념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열심히 경영을 해가지고 성과를 차별화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 현장은 경영인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해자가 낮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인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성과가 잘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낮은 수익성을 타고난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은 가차없이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고 정말로 수익성이 높은 BM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문자 T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문자 T가 돼가지고 불행히 어려운 산업에서 악전고투를 펼치는 경영인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가 이제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아닌 기업은 빨리 대기열에서 지우고 되성부른 기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지바이오는 제가 느끼기에 되성부른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비슷한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팜스토리라는 기업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는 안타깝게도 오리로 태어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팜스토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양돈 가금 사업과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돈 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나 닭을 키워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인데 고기나 사료 제조업에서 만드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경쟁사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가지고 경제 강도가 상당히 높고 수익성이 낮고 가격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한번 팜스토리의 재무성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장 내러티브입니다. 사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CAGR이 2.1%, 그리고 축종별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돼지사료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3.9%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1인당 축산물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00년에서 2010년까지 동안 CAGR 1.6%, 그리고 그 이후 12년간 3.7%의 성장률을 보였고, 총 마리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의 경우에 1.3%, 돼지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료 가격도 빨리 올라간 건데, 돼지의 사육두수 연평균 성장률이, 사육 마리수 연평균 성장률이 2.4%입니다. 다만 동물을 불문하고 전체 농가에서 키우는 마리수 성장률이 한 자릿수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성장 산업이다 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료사업은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사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익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보면은 5%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은 대주산업에서 7.3%를 기록했는데,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료로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5% 미만으로 나타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들이 이익률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주로 생산을 늘리는 데 따라서 이제 설비 고정비가 되잖아요. 그 고정비용이 분산되는 효과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률을 올리는 거는 지금 내수시장이 상당히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증산이 불가능해지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료 생산 기업들도 이렇게 증산을 하려고 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그렇게 쉽사리 뺏기는 거를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점유율을 가져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정비용 분산 효과에만 기댄 이익률 높이는 메커니즘은 잘 작동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양돈사업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고, 농가, 영농조합 같이 다양한 수준의 경쟁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처럼 농가를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료를 파는 그런 방식도 다른 사업자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팜스토리 같은 사업 모델이 시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지역 독점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콜드체인 운송 시스템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더 먼 거리까지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육류 유통의 지역 독점이 해자의 근거로서 타당성을 잃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해서 해자가 낮기 때문에 가격 설정력도 없고, 그다음에 내수시장 속에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효율 규모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수요량이 판매량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이제 양돈 사업 같은 경우에 다 사료가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 그 비용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계적인 기후 현황이나 주요 생산지의 작황 같은 것들이 곡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이제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비용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곡물 가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양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곡물가 변동조차도 전가하는 게 힘들 정도로 가격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은 사료 사업이 전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료 사업이 4%, 10년 평균 4%로 나타났는데 다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률 추이인데요. 매출이 CAGR로 11.7% 성장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8.5% 성장했다. 이 얘기는 매출이 늘어나도 앞으로 영업이익은 훨씬 더 더디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축산업 자체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고,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가공 가금 사업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낮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자본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자본을 크게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되게 싼 편인데 결국은 오리는 오리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익을 거두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건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방법의 수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지바이오는 어떤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기돼지, 자돈이라고 하는데 아기돼지 사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장기에 잘 먹는 게 평생의 체질 결정하잖아요. 이제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잘 먹는 게 생육과 성돈이 되었을 때 최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자동 사료를 공급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 가성비 높은 투자처가 됩니다. 또 두 번째 BM은 사료 첨가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에서 항생제 사용을 지향하는 그런 추세다라는 점에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첨가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동 사료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용으로 수익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투자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동사료 시장의 성장성은 아까 보신 것처럼 돼지사료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사료를 잘 사용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료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더 높습니다. 그리고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생산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첨가제인 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첨가제 시장 성장률에 상회하는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경제적 희자로는 브랜드 가치를 먼저 들 수 있겠는데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제품 원료나 아니면 다수의 첨가제가 같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기술이 필요하고,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짧은 시기인 자동 성장기에 아무 사료나 먹여가지고 사육기간 전체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된 사료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통망 같은 경우에도 패스웨이 인터미디에이츠, 그다음에 데브니시, 최근에 인수한 데브니시 같은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유통망을 갖추고 있고, 유통망을 한번 구축하게 되면은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면은 광범위하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이익률인데요. 제품 차별성을 고려하면 자동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 설정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이 잘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망 운영 같은 차원에서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벌써 이제 매출을 많이 증대시켜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의 자본 배치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1년에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유통해왔던 패스웨이 인터미디에이츠라는 기업의 영국 계열사를 편입했고, 그 다음에 데브니시사를 최근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남미 시장 진출하는 데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왜 싸게 살 수 있었냐. 데브니시 영국 본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기를 잘 노려가지고 이렇게 연수구 시설도 가지고 있고 제조 시설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좋은 점은 효소제, 이지바이오의 효소제하고 데브니시가 만들고 있는 나이신 미네랄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M&A였는데 얘를 싼 가격에 인수했기 때문에 금상첨화다. 그리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해서 소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3.3%로 예상되는 등 주주 하락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성장 내러티브, 그다음에 자본 배치 방향성, 수익성, 경제적 해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추정한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 6.5 수준이에요. 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사료 카테고리의 다른 기업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밸류에이션이에요. 성장성이나 아니면 경제적 해자의 근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를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부자가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 좋은 가격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지바이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